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사이프딘 엠머스가 비트코인 미보유자는 이제 패배자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경제학자이자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사이프딘 엠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모두 이번 게임의 패배자다.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단순 복제한 것에 불과하며 똑똑한 투자자는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올해에만 300% 넘게 상승을 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현재 전 세계 전 자산 중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이죠. 2위는 오일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해 초를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60%를 상회하는 이런 퍼센트를 보여주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많은 알트코인을 봐와도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많이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이하로 떨어져야 대상승장이 온다는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온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지금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반등을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의 이제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벡트가 22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자산 위탁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 테스트 운영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벡트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거래자에게 실물 비트코인을 인도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부터 벡트 비트코인 선물 일간 계약 그리고 월간 계약 이용자 수용 테스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또한 테스트 서비스는 예정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담 화이트 벡트 CEO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서 벡트는 아폴로 11호의 50주년 기념일로부터 이틀 후인 7월 22일 그리고 ICE 퓨처스에 US에 등록되고 거래되면서 ICE 클리어 US에서 청산되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초기 사용자 수용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선물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지난주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샘 닥터 매니징 디렉터 겸 퀸트 전략가는 벡트 보고서를 통해서 벡트 플랫폼은 이번 분기 말 전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벡트 플랫폼 출시 직후 다수의 중개업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벡트의 출시는 기관 투자자와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벡트의 테스트 오픈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닙니다만은 정식 오픈이 이번 분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벡트의 관계자가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분기면은 이제 3분기죠. 네, 4분의 3분기, 즉 9월 안에 오픈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또 미뤄지지 않을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식 오픈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저는 드네요. 네, 벡트와 관련해서 이어져 생각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ETF 소식인데 최근 들어서는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죠. 네, ETF보다는 이제 벡트가 먼저 개장이 되어서 ETF 승인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벡트는 9월 안에 정식 오픈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실정인데요. 과연 ETF의 승인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백대의 정식 오픈 및 ETF의 승인이 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 처참합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4.7% 하락을 하면서 117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51% 하락을 하며 24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지금 4.05% 하락을 하면서 366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코인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11위의 트론이 16.98% 아주 대규모 하락을 했죠. 네,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가격들이 전날 대비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저만 안타까운 건 아닐 겁니다. 벡트의 테스트 오픈인데도 왜 하락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나온 워렌 버핏과 저스틴 선에 관련된 소식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10시 12분경 도비완 단화 캐피탈 그리고 중국 유명 VC 상무이사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전은 아니죠, 오전 10시니까 네,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워렌 버핏과의 오찬 기념 디너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해당 서신에서 트론 측은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의 신변상 신장 결석의 이유로 오찬 행사는 연기가 되었지만 트론 팀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최고의 디너 파티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목요일 비아 호텔에서 열리는 디너 파티에서 모두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었는데, 네, 또 이제 신장결석으로 워렌 버핏과의 오찬이 연기된다. 네, 이런 기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네, 23일 이제 트론 재단의 트윗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은 신장결석으로 인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연기를 발표를 했고, 당사자 간 추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저녁 한 19시니까 오후 8시쯤이죠. 오후 8시. 네,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 오찬 연기가 아닌 완전 취소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중국 현지 미디어 신장바오 23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해당 미디어 기자에게 워렌 버핏과의 오찬은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됐다라고 재차 밝혔는데요. 네, 우선 요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신장 결석으로 워렌 버핏과의 오찬을 취소한다 밝혔었죠. 이후 트론 재단이 트위터를 통해 워렌 버핏 오찬은 연기가 됐으며 추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완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설마 오찬을 3일 남겨두고 이렇게 중요한 전 세계 금융 경제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입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갈 줄은 일이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현재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트론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 점심 오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유튜버 본인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던 소식인데, 신장 결석으로 인해 취소가 됐다는 소식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네, 아직까지 일정이 제대로 잡힌 상태가 아니죠. 그냥 완전 취소가 된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서 일정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보는데, 벡트도 연기되고, ETF도 연기되고, 설마 워렌 버핏과의 오찬마저도 연기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냥 전화해서 오늘 아파서 못 나가겠다, 우리 다음에 만나자, 한 다음 주 월요일 어때? 좋아?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워렌 버핏도 정확한 내용을 다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참으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정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점심 오찬을 경매로 걸까요? 아마 계속해서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빠르게 일정이 다시 잡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창업자가 현금 95%에 비트코인 5%의 급진적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23일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그중 5%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다는 급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는데요. 네, 폼프는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주식 시장의 상승이 영원히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폼프는 언젠가는 파티가 끝나고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전망을 했는데 폼프는 이런 폭풍이 오기를 앞두고 급진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만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든 자산을 100% 현금으로 만든 다음 그 중에 5%를 비트코인 투자에 돌리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폼프는 비트코인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자산이라면서 중앙은행에 의한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와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지므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또한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도 좋은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폼프는 95%의 현금 그리고 플러스 5%의 비트코인 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 자신의 자산의 5%를 잃었다 하더라도 지난해 S&P 500의 하락폭 마이너스 6.24%보다 낮다.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경제 불안에 대한 최고의 해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폼프는 급진적인 포트폴리오 버전은 앞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99% 플러스 1% 비트코인 포트폴리오가 연간 수익률 10%에 달했고 98% 현금 플러스 2%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는 연간 수익률 20%에 달했다고 전했네요. 네, 이러한 현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 배분 전략은 국채의 독점적 투자보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모건 크릭 창업자의 경우 이 기사를 분석해보자면 쉽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투자해라 라는 말을 돌려 말하는 듯 보입니다. 네, 저번에 바이낸스 CEO CG가 언급한 바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네, 바이낸스의 CEO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장답게 모든 자산을 암호화폐에 넣고 필요한 돈만 뽑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현금 95%, 비트코인 5%의 비율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정말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면 암호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암호화폐 특유의 리스크 위험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신이 TD 아메리트레이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출시는 루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틴 그리스펀에 의해 확산된 미국 월가 브로커 리지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지원이 시작됐다는 루머가 해외 외신들에 퍼져나가 기사화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TD 아메리트레이드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23일 이토로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틴 그리스퍼는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일부는 이것을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을 충족시키는 미국 대형 증권사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선물 상품에 대한 지원을 조용히 시작했다라는 뉴스로 받아들인 것이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네, 더블록의 이제 레리 세르막이 발견했듯이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이더리움 뉴스, 월드 뉴스도 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네, 그립스판이 공유하고 있던 웹페이지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물 상품에 대한 견적과 거래 기능은 싱크홀스 웨임이라는 플랫폼과 TD 아메리트레이드 모바일 트레이더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트윗은 이제 이 과대 광고는 에리스 X로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원해온 TD 아메리트레이드가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를 시작하려 한다는 소문의 부산물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가 성급했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네, 이렇게 마티 그리스펀이 네,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뇌피셜로
기사를 썼다. 그 기사가 파급력이 막강하여서 마지막에 마틴 그리스펀이 사과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이낸스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판은 좋은 일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 경제 프로그램 CNBC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비판 발언은 암호화폐 업계에 좋은 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비트코인의 폐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죠.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암호화폐 리브라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CG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암호화폐 팬이 아니다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G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는 어느 하나 국가의 동향에 관계없이 살아남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금지하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꾸로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더 원할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지 지금 며칠이 지나고 있지만 간간히 트럼프 트윗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트럼프와 제롬 파월 위원장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의 암호화폐와 리브라를 언급한 사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은 시장입니다. 초기 IT 시장도 그랬듯이 지금 많은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한 승자의 미소를 곧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존이 초기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아마존의 CEO를 인터뷰했던 영상들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에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려는 분이 나와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를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비꼬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에 굴하지 않고 제프 베조스는 웃으면서 모든 인터뷰에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인터뷰를 했던 분은 지금 뭐하고 사시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 전 세계 1위의 굴지의 대기업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분명히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후에 아무도 무시 못할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정식 산업으로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또 한번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란 정부의 경제위원회는 디지털 코인을 마이닝하는 메커니즘을 승인했다고 이란 상공광업농업회의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에는 장관급 회의에서 의제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7월 초에 마이닝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이때 이란 중앙은행 총재인 압돌 헤마티가 암호화폐 마이너는 즉 채굴자죠. 암호화폐 채굴자는 마이닝한 비트코인을 국외로 유출시킬 게 아니라 국가 경제 기여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아스 하즈라티는 최근 모임에서 암호화폐는 정부 공인 산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이란에서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세수나 관세로 유리하게 만들었으면 한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채굴 산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란이 이제 현재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기사로 나오고 있죠. 이란 보조금을 악용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지금에도 암호화폐 산업은 미래 산업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인 루피, 디지털 화폐인 루피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무법 시대 조만간 끝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BTVK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법적 구속을 받지 않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리브라 출시가 암호화폐 무법 시대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제 알렉스 호지슨 수석 연구원은 리브라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며
초기 리브라 출시 소식은 페이스북이라는 글로벌 대형 SNS 플랫폼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업계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주요국 규제 당국은 사기업, 특히 수십억 이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범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40포인트로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날에 이어서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40 정도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꺼려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40 정도면 참으로 좋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66.35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6.25원, 0.2원 올랐네요.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참으로 암울한 상황인데, 트론 같은 경우는 한 10분 만에 5% 더욱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